모두가 각도가 없어 골망을 가르기 힘들 거라고 예측한 순간 손흥민은 놀라운 슈팅 스킬을 보여주며 맨시티의 방어막을 뚫어냈다. 영국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슈팅에서 특이점 2가지를 발견해냈고 새로운 각도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손흥민을 진정한 월드클래스라고 칭송할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이 맨시티 킬러다운 면모를 보이며 토트넘을 3연패의 늪에서 구원해낸 가운데 손흥민의 슈팅에 대한 영국 현지의 정밀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초 손흥민이 골을 넣었던 순간에는 역시 손흥민이니까 넣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맨시티전 골은 보면 볼수록 엄청난 고난이도의 골이었던 겁니다. 특히나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맨시티의 에데르손 골키퍼와 수비수 카이로커는 손흥민의 슈팅각을 협동해서 방어해내는 모습이었기에 더욱더 손흥민이 저 각도에서 어떻게 골을 넣은 것인가에 대한 진짜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프리미어리그 최고 골잡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손흥민이 어떤 클래스를 보여주며 다시금 영국을 열광케 만든 것인지 발롱도르 출신 공격수의 작심 발언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겠지만 맨시티전이 끝나고 나서 손흥민은 대체 언제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인가라는 뜻밖의 반응이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맨시티전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이 있는데 동료들이 손흥민의 수준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영국의 현지 전문가들은 실제로 손흥민은 오늘 한 골로 끝났으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낮은 기대 득점 값에서도 한 골을 기록했지만 사실상 동료들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았다면 해트트릭을 했어야 마땅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의 장면은 2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브리안 힐의 어이없는 판단력과 패스 타이밍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겠지만 토트넘의 맨시티전 승리 열쇠는 바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가 전력으로 맞불을 놓았을 때 토트넘이 우위를 가져갈 거라고 말하는 건 농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입니다. 공격 전개, 빌드업에 있어 두 팀의 수준은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으로서는 맨시티전 거친 압박을 통해 실수를 유발해내는 것만이 승리의 열쇠였던 것이죠. 손흥민이 전반 26분 저돌적인 특유의 전방 압박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에데르손 골키퍼를 향해 달려들었고 토트넘 선수들도 손흥민의 동선을 보고 조직적인 압박을 가해 결국 공을 탈취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힐은 너무나도 아쉬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맨시티는 빌드업을 하다 공을 뺏겼기 때문에 수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손흥민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맨시티의 빈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비 라인이 정비되지 않은 맨시티 수비진은 손흥민의 속도를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힐은 여기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바로 안 주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고 맨시티 수비진이 손흥민을 막으러 올 때까지 끝내 패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저 위치에서 양발잡이에 손흥민이 공을 잡았다면 90% 이상의 확률로 득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의 패스가 허무하게 막혀버리자 손흥민은 역대급으로 분노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손흥민이 저렇게 격정적으로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본인도 매우 아쉬웠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지적한 2번째 장면은 바로 후반 82분 역습 상황입니다. 이 장면도 정말 보면서 속이 터질 듯할 정도로 답답했는데요. 많은 팬들이 알고 있겠지만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순간적인 공간 침투입니다. 이건 알고도 못 막는 거고 펩이 8년째 손흥민에게 당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후반 82분 3대2 스코어라는 중대한 순간에서 또 한 번 맨시티의 실수가 나왔고 토트넘은 역습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때도 냄새를 맡은 손흥민은 전광석화처럼 맨시티 수비 사이를 침투했고 패스만 오면 프리 1대1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오른발로 툭 건네주기만 하면 손흥민이 무조건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클로셉스키는 여기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바로 패스를 주지 않고 한 번 더 드리블을 하며 치고 들어갔고 심지어 끝까지 템포를 질질 끌다가 반대쪽으로 역주행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이미 맨시티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한 번 잘못된 판단과 늦은 패스 타이밍으로 손흥민의 골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날아간 겁니다. 한국인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에게 가는 패스 타이밍이 늦다는 지적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몇몇 전문가들은 토트넘 동료들이 손흥민의 수준을 전혀 못 따라온다. 손흥민이 레버쿠젠 시절 토트넘이 아니라 리버풀을 선택했다면 골 2배는 더 넣었을 것이라며 손흥민은 오늘 해트트릭할 기회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느 토트넘의 현지 팬은 손흥민의 골들이 허무하게 날아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의 최대 단점은 손흥민이 패스하고 손흥민이 못 받는다는 것이다. 그냥 손흥민이 침투할 때 바로 패스를 줄 수 있는 지능만 있어도 해트트릭이었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타이밍만 안 끌고 바로 패스 주면 알아서 골을 넣어주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하지만 이렇게 동료들의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기어이 리그 9호 골까지 기록했는데요.
특히 영국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선제골을 정밀 분석한 결과 놀라운 결론이 도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골 장면을 보면 약간 의아한 게 있는데 손흥민의 슈팅이 다소간 정면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예리한 슈팅을 잘 차는 것으로 알려진 선수인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슈팅이 그다지 날카로운 궤적으로 향하지 않았죠. 슈팅이 정면으로 향하자 에데르송의 선방에 약간 걸리면서 들어갔고 이를 본 축구 팬들은 운이 좋았다.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한 에데르송의 실수가 컸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의 골이 운으로 들어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에데르송의 정면으로 향한 슈팅 코스는 손흥민이 노린 것이었다며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슈팅 스킬을 구사했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선제골은 그의 순간적인 센스와 슈팅 스킬이 돋보인 골이었다. 손흥민이 슈팅할 때 위치를 보면 각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낮은 XG값이 그것을 증명한다. 게다가 이번 시즌 EPL 최고 수준의 선방률을 자랑하고 있는 에데르송이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기에 손흥민에게는 더더욱 각도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슈팅 코스를 살짝 정면으로 선택하는 경이로운 판단을 한다. 이것은 좋은 위치를 선점하여 각도를 좁힌 에데르송의 위치를 간파하여 선방하기 어려운 단 하나의 코스를 노린 것이다. 손흥민의 슈팅은 에데르송의 살짝 오른쪽으로 향했는데 이 때문에 에데르송은 다이빙하기도 애매하고 제자리에서 맞기도 애매한 딜레마에 빠졌다. 에데르송이 손흥민의 슈팅을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당황하며 실점을 허용한 이유는 바로 손흥민의 절묘한 슈팅 코스 때문이었다. 만약 손흥민이 무리하게 니어포스트나 팝포스트를 노려 꺾어 차는 슈팅을 했다면 에데르송의 선박 각도에 막혔을 것이다. 손흥민은 찰나의 순간에 허점을 제대로 노린 것이다. 발롱도르 출신의 공격수인 마이클 오원조차도 손흥민의 순간적인 슈팅 스킬에 감탄한 바 있는데요. 그는 손흥민은 양발로도 이런 슈팅 스킬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나를 놀라게 만든다.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손흥민의 골에는 더 놀라운 요소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골 넣기 10초 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골을 넣기 약 10초 전 장면인데 손흥민은 토트넘의 박스안,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끝에서부터 역습을 출발합니다.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이악 물고 전력 질주를 하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맨시티의 스피드스타 도쿠까지 제압을 했고 슈팅을 하기 직전까지도 전력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EPL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라는 것을 전적으로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호흡이 떠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슈팅을 구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축구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이악 물고 골대 근처까지 갔을 때 다리에 힘 빠져서 소녀슛을 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전력 질주로 50m만 뛰어도 정교한 슈팅을 하기는커녕 공에 발을 제대로 갖다 대는 것도 어렵죠. 영국의 전문가들은 이 장면 또한 손흥민이 진정한 월드클래스인 이유라며 저 정도의 거리를 스프린트하고 나서 저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다. 우리는 손흥민이 저런 식으로 골을 넣는 것을 몇 년에 걸쳐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건 손흥민의 엄청난 능력이다. 심지어 손흥민은 30대에 접어들었는데도 도쿠를 스피드로 제압했다. 과연 그는 EPL 최고의 스트라이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맨시티전 팀을 3연패의 늪에서 구원해낸 손흥민. 다음 경기에도 좋은 경기 펼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